안녕하세요. 오티입니다. 오늘은 유아교육 사상 7번째 시간 듀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듀이는 유아임용 교육과정에 몇 번 출제되었을까요? 1997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10년, 2011년, 2014, 2015, 2018, 2021 총 10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본 사상가들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철학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면 듀이의 키워드 먼저 같이 한번 볼까요? 듀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셔야 할 키워드는 경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경험의 재구성이라는 표현인데요. 이전의 사상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전의 사상가들은 막 성악설, 성선설,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듀이는 인간은 고정적이지 않다.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 듀이였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문장으로 이 듀이의 사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듀이는 교육의 목적을 경험이라고 보았어요. 기출문제의 문장을 보시면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듀이는 교육의 목적과 수단을 모두 경험으로 보았어요. 목적은 A고 수단은 B다와 같이 이원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교육의 수단도 경험이고 교육의 목적도 경험이다.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 경험은 계속된다. 재구성된다. 라고 본 사람이 듀이입니다. 듀이의 이 교육의 원리는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 프레벨의 교육의 원리 3가지 잠깐 복습해 볼까요? 통작의 앞글자 따서 외우시면 더 잘 기억난다라고 말씀드렸죠. 통작의 통일의 원리, 자기활동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듀이는요, 2가지예요. 계속성의 원리와 상호작용의 원리인데요. 이 듀이의 경험을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2가지 원리입니다. 처음 계속성의 원리는요, 경험의 계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죠.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경험도 미래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렇게 경험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험하는 것이 앞으로 할 경험의 객관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성의 원리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상호작용의 원리는요. 이 경험이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개인 홀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일상생활 속의 경험, 일상생활 속의 환경과 이 개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이 일어나고 교육이 일어난다라고 본 원리입니다. 객관적이고 외적인 요소와 주관적이고 내적인 요소 간의 상호작용.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환경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경험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이 듀이의 교육의 원리입니다. 2가지 계속성의 원리와 상호작용의 원리는 기출에 계속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그 다음 키워드도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듀이는 일상생활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교사가 인위적으로 짜놓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아이들의 실제적인 경험, 실제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 반성적인 사고, 문제 해결, 이것이 교육의 방법이다라고 보았는데요. 문제 해결 5단계가 나오죠. 이 문제 해결 5단계를 그냥 읽으셔도 잘 이해가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경험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유치원의 아이들이 블록이라는 놀이를 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이들이 블록이라는 놀잇감을 딱 마주하고 관찰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블록 가지고 놀이를 하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높이 쌓아야 되는데 잘 안 쌓아진다던가 블록을 연결하고 싶은데 연결할 블록이 없다던가 하는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은 그 문제 상황을 마주하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본인이 고안한 방법을 적용해보고 내가 다른 블럭을 연결했더니 이렇게 연결이 되네. 높이 쌓으려고 다른 구조물을 옆에 붙였더니
쓰러지지 않고 잘 쌓이네와 같은 그런 평가 과정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듀이가 말한 문제 해결의 5단계, 경험의 측면에서 그 활동 자체에 흥미 가지고 활동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관찰하고 그 문제 해결 방법 고안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다시 평가하는 이런 과정이 듀이가 말한 문제 해결의 5단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볼 때 아이들의 경험의 과정을 이 문제 해결의 5단계로 들여다볼 수 있겠죠. 네,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넣은 이유는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답안으로 요구된 적이 있어서 넣어놨어요. 한번 읽어보면 교육은 끊임없는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성장이다. 듀이가 말하는 성장은 경험의 성장이고 유아가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의 재구성이라는 키워드에 제가 첫 번째 줄에 해놓은 듀이의 기본 철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은 고정적인 존재, 인간의 본질인 자연, 신성 이런 것으로 돌아가자 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다라고 본 그의 사상이 이 성장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사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듀이는요, 교사의 역할을 4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관찰자. 교육과정을 구성하려면 아이들의 경험의 수준을 알아야 되겠죠. 현재 경험의 수준이 미래 경험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아이들의 흥미와 경험, 이거 발달 수준,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관찰자. 두 번째는 안내자의 역할이죠. 유아가 어떠한 경험을 할 때 교사는 유아의 새로운 경험을 예측하고 안내해 볼 수 있습니다.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의 교사의 역할과 아주 밀접히 관련돼 있죠. 아이들의 놀이를 들여다보고 이 아이가 어떤 경험을 과거에 했지, 그리고 지금 어떤 경험하고 있지, 앞으로 어떤 경험이 펼쳐질 수 있지, 그것을 교사가 예측해보고 또 안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연결자. 유아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 이 놀이를 하는 것과 연결해 볼 수 있겠어 했을 때 이 아이가 또 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이 연결되어서 또 다른 새로운 미래의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연결자의 역할을 교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유아의 정말 실제 생활, 일상생활 경험, 흥미,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그런 평가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역할은요, 꼭꼭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1997년 객관식 문제 한번 보시면 듀이가 강조한 유아교육의 방법 4가지 중에서 듀이와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문제 해결이라는 키워드 우리 같이 봤었죠. 또 듀이를 대표하는 키워드 경험의 재구성, 인간은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 일상생활 속에서 흥미, 자발성, 계속성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이런 키워드들과 연결할 수 있겠죠. 2003년 주관식 문제, 지난 시간 프레벨 하면서 프레벨 부분만 봤었는데요. 듀이는 실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교육의 원리는 2가지, 계속성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이 될까요? 일상생활 속의 문제 해결, 경험의 재구성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주관식 문제 한번 볼까요? 듀이는 유아교육의 철학적 기초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죠. 유아의 놀이, 교사의 역할, 교구 및 놀잇감, 주제 선정 방법에서 어떠한 점 중시했는지 쓰래요. 이런 문제를 잘 선생님들께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최근의 문제는 단답형을 요구하기보다 연결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2차까지 선생님들께서 대비하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유아의 놀이에서 듀이는 어떤 점을 중시했나요? 구조적이고 인위적인 놀이 중시했나요? 네, 자유로운 활동,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유로운 경험을 통한 놀이, 유아의 흥미가 반영된 놀이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고요. 교사의 역할, 아까 4가지 정리했었죠? 관찰자, 안내자, 연결자, 평가자. 이거 적으시면 되겠고 교구 및 놀잇감 지난 시간에는 프레벨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프레벨은 은물과 같은 어떤 상징적인 교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우주의 법칙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면 듀이는 그런 상징적인 교구를 강조한 사람은 아니죠. 듀이는 일상생활 속의 경험이 반영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놀잇감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 선정 방법. 우리 유아중심, 놀이중심, 개정교류과정 주제 선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유아의 경험과 흥미를 반영하여 선정하죠. 네, 유아의 경험과 흥미를 반영하여 선정하는 것을 중요시했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 주관식 1번 문제 이제 잘못된 내용 찾아서 수정하래요. 오베르는 교육을 계속성과 상호작용의 원리를 지닌 경험의 계속적인 성장으로 보았다. 계속성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누구인가요? 듀이, 오베른을 듀이로 고치시면 되겠고 뒤에 이어서 보면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실생활과 직결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객관식 문제 디귿에 들어갈 사상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 디귿. 경험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요소와 수동적인 요소의 특수한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면 능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험은 해보는 것을 말한다. 해보는 것으로서의 경험은 변화를 가져온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인간이라는 기본 철학, 경험이라는 키워드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제적인 경험과 직접 활동하는 가운데 탐구하고 실험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문제 해결의 5단계도 떠오르셔야 됩니다. 듀이는 경험과 문제 해결, 실제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한 학자이죠. 2011년 문제는 듀이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보기 중에 듀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서 보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육은 아동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끊임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 목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듀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과 사회와의 상호작용, 무슨 원리죠? 상호작용의 원리,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행, 계속성의 원리, 그리고 경험의 재구성이라는 키워드도 나와 있고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 했나요? 교육의 목적이 경험이다라고 했잖아요. 경험을 명확하게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나요? 설정할 수 없어요. 듀이는 교육의 수단도 경험, 교육의 목적도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없고 교육의 목적은 경험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문장 안에 있는 듀이의 철학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 문제, 듀이는 경험의 리을 원리는 모든 경험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은 어느 정도 또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올 경험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경험의 객관적인 조건이 된다. 무슨 원리인가요? 계속성의 원리이죠. 이어서 계속성의 원리를 읽어보면 나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 앞으로의 경험이 될 외부적인 조건들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네, 미음. 미음이라는 말은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경험 속에서 함께 작용하는 두 가지 요소, 객관적이고 외적인 요소와 주관적이고 내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 환경과 개인, 유기체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이 일어난다, 교육이 이루어진다 라고 본 상호작용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죠. 듀이의 원리는 딱 두 가지니까 꼭 암기를 해두세요. 계속성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2015년의 문제, 2015년도 문제 한번 볼게요. 예비교사들의 대화래요. 학생 A, 난 듀이에 관심이 많아. 듀이는 유아들의 생활 속에서 관심을 갖는 내용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어. 생활 속에서 관심 갖는,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활동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유아의 흥미, 관심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그 철학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교사가 관찰자의 역할로서 아이들의 흥미, 경험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학생 B, 나도 듀이의 교육 철학이 기억나. 교육은 생활이고, 교육은 성장이고, 교육은 계속적인 디귿의 재구성, 뭐뭐의 재구성, 무엇인가요? 경험의 재구성, 사회적 과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듀이는 생활 중심, 디귿, 경험 중심, 리을 중심, 아동 중심, 활동 중심,
강조하는 교육 철학자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리을에 대한 설명을 학생 C가 해주고 있어요. 그래,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쌓기, 언어, 역할, 과학, 음률 등으로 현실을 구분해 리을 영역으로 배치하는 것도 듀이의 영향을 받은 거야. 무슨 영역인가요? 우리 유치원 흥미 영역으로 배치하죠. 그리고 유아의 흥미, 관심을 중요시한 학자는 듀이입니다. 우리가 이 기출 문제에서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키워드는 듀이는 생활 중심, 실제 생활, 일상생활을 강조한 학자다. 경험 중심, 경험의 재구성을 강조했다. 리을 중심, 유아의 관심, 흥미로부터 시작되는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중요시했다. 아동 중심, 활동 중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이는 학생이 학습을 통하여 실현해야 하는 기억을 설정함에 있어서 학생이 이 일에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들지 못한 것이야말로 전통적인 교육이 범한 가장 커다란 잘못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설정하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억을 설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억은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방법을 직접 시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교육의 방법. 듀이가 말한 교육의 방법 뭔가요? 문제 해결 과정이 교육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것에서 관찰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보고 적용해보고 평가하는 과정이 교육의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과정들이요. 또한 듀이는 기억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면 될수록 기억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경험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라고 하여 교육의 수단이자 기억으로서의 경험을 강조하였다. 이제 감이 조금 오시죠? 듀이는 교육의 목적을 경험이라고 보았어요. 교육의 목적이 경험이고 교육의 수단이 경험이다라고 말을 하였죠. 그래서 이런 목적 설정을 할 때는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 유아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것, 그러한 경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목적에 대한 문제가 아까 전에도 나왔었죠. 2011년도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길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라는 키워드, 듀이가 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바라봤나, 목적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 숙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2011년 문제 교사들의 대화 속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디귿에 해당하는 원리 쓰고 리을에 들어갈 말 쓰시오. 한 교사, 유아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듀이의 사상과도 관련이 돼요. 이것은 경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죠. 그 원리 중에 하나는 경험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원리. 또 다른 하나는 디귿. 현재의 경험과 과거의 경험이 연결되고 그 경험이 미래의 경험으로 이어진다. 경험의 계속성, 계속성의 원리. 두 가지 원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교사, 네, 저도 동의해요. 유아가 오늘 놀이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어제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 조금씩 바뀌거나 새로워질 수 있죠. 이것을 듀이의 사상과 관련해서 해석하면 교육은 끊임없는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성장이죠. 첫 번째 키워드에서 나왔던 듀이의 철학이죠. 인간은 고정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한다. 경험을 통해서,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출문제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듀이는 우리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출제되었고 또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풀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남은 유아교육 사상가들을 한 번에 모아서 마지막 사상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